오늘도 노트를 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0년 만에 나에게 쓴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서 나온 그 노트 한 권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질문에 답을 주었습니다. 2025년 그 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이제 겨울 문턱에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쌓이는 어느 토요일 아침, 나는 67살.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아직 건강한 편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석 달째. 이제 고향집을 정리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50년을 사신 이 집. 거실 한쪽 구석에 낡은 소파, 부엌에 오래된 찬장, 마루에 난 깊은 흠집들. 모든 것이 추억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엔 너무 크고 추억이 겹겹이 쌓인 집이지만 팔아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유품을 보관한다고 전혀 만져보지도 못한 아버지의 서재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0년 만에 서재를 열었습니다. 1999년 3월 15일. 그날도 이렇게 겨울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침에 학교 잘 다녀오너라 하시며 현관까지 배웅해 주시던 분이 심장마비를 일으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저녁엔 병원 응급실 침대에 하얀 천을 뒤집어 쓰고 계셨습니다. 그때 나는 37, 결혼한 지 5년 차. 아내는 처사일을 임신 중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온 지 7개월째였죠. 아버지는 손주 얼굴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지 그랬어요. 석 달만 더 버텨주셨어도.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마음대로 되던가요? 서재는 30년간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가 단 한 번도 손대지 않으셨습니다. 너 아버지 책상은 그냥 놔둬라.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쓰시던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나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가끔 문 앞까지 가서 손잡이에 손을 얹어보기는 했지만 문고리는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정리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도 가셨고 집도 팔아야 하고.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희미하게 아버지의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펜을 보니 감정이 목이 메었어요. 책장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고 누렇게 바른 책들, 삼국지, 토지, 난중일기 철학책, 종교서적들, 아버지가 밤마다 읽으시던 책들이 있었고 책상 위엔 아버지의 손때 묻은 안경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금태 안경, 한쪽 다리가 조금 휘어진 만년필도 있었습니다. 파란색 몸통의 금장식. 아버지,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서랍 속의 비밀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앉으시던 자리.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서랍 몇 개 중에 첫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옛날 공무원 수첩, 볼펜 몇 자루, 클립, 도장,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영수증 뭉치, 오래된 명함들, 사진 몇 장. 역시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 서랍을 여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갈색 표지에 모서리가 달아서 해진 표지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받는 아버지의 메시지. 노트를 들어 올렸는데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종이가 두꺼운 노트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첫 장을 펼쳤습니다.
1995년 1월 15일. 아들아, 아들이라고 옆에서 부르는 목소리 같아서 첫 문장부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처음 이 노트를 쓰기 시작한 건 내가 20살 되던 해였다. 1985년 겨울이었지. 내가 대학 입학한 해 겨울. 그때부터 심장이 자꾸 아팠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하더구나. 협심증입니다. 관리만 잘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알았다.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결심했다. 매일 밤 내게 하고 싶은 말을 여기에 적기로. 살아서는 차마 하지 못한 말들을, 면전에서는 쑥스러워서 못했던 말들을 써보고자 한단다. 아버지의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편지를 쓰고 계셨다고? 14년 동안이나? 나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도 모르셨을 겁니다. 아버지는 혼자 이 서재에서 매일 밤 나에게 편지를 쓰고 계셨던 겁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1995년 3월 20일. 내가 이날 대학을 졸업한 날이었구나. 이날이 생각났습니다. 사진을 보니 학사모가 잘 어울리더라. 양복 입은 내 모습이 참 의젓하고. 졸업식장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 숙일 때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했지. 그냥 그래 수고했다 한마디만 하고. 하지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아들아 잘 컸구나. 아버지는 너가 자랑스럽다. 정말 고맙다. 건강하게 자라줘서. 아버지는 사실 너에게 실수도 많이 하고 미안한 게 많단다. 이 문장에서 숨이 멈췄습니다. 너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많이 때렸지. 초등학교 3학년 때 성적표에 수 하나 없다고 종아리를 때린 기억이 난다. 너는 울면서 아버지 저 공부 열심히 할게요 했었지. 중학교 때는 친구랑 싸웠다고 뺨을 때린 적도 있었어. 그땐 그게 교육인 줄 알았다. 아버지도 그렇게 자랐으니까.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교육은 옳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잘한다고 하는데 내가 무지했던 거였어. 내가 답답했던 거였다. 오직 가난한 집안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서 방법을 몰랐던 거지. 잘해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야. 미안하다 아들아. 진심으로 미안하다. 내가 아버지가 되면 알겠지만 부모는 완벽하지 않아.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야. 그리고 그 최선이 때론 부족한 거지. 저는 아버지의 글을 읽으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30년간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고. 항상 엄하시고 표현이 없으시고 차갑기만 하신 분이라고. 하지만 내 생각은 틀렸던 겁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또다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7년 6월 10일. 오늘 아들이 결혼식을 한 날이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 참느라 정말 힘들었던 날이었지. 아버지는 참 힘든 날이었다. 신랑 김민수 군, 신부 박지영 양, 사회자가 너희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았었다. 내 아들이 이제 남의 집 사위가 되는구나. 신부 부모님께 큰절 올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자꾸만 걱정이 됐다. 내가 널 제대로 키웠나?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 행복하게는 살 수 있을까? 교육은 옳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이 교육이 된다는데 이 아버지는 엄마와 다투거나 싸움을 하고 나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말을 안 하고 살았다. 너의 엄마도 아버지에게 말을 걸기가 싫었겠지만 그래도 먼저 밥 먹자고 말을 걸어왔었어. 항상 아버지가 이겼었다. 그러나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옳아서 이긴 게 아니라 틀렸지만 차라리 내가 지는 게 낫지. 당신이 져서 힘들어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힘든 게 나을 것 같아서 져주는 거야. 아버지는 엄마의 행동을 보면서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었다. 엄마가 다 이긴 거였어. 이 못난 아버지는 너희들을 다 키우고 나서야 깨달았었다. 너희들에게 삶의 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예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내 어머니가 물었다. 당신 왜 우는 거예요? 나도 이유를 모르겠더라. 그냥 눈물이 났었다. 내가 처음 태어났을 때가 생각난다. 1962년 가을 3.2kg 손바닥만 한 개 빨갛게 울면서 태어났었지. 산부인과 의사가 말했어. 아들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날 밤 너를 안아봤지만 너가 너무 작아서 무서웠다. 이 작은 것을 어떻게 키우지? 막막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벌써 장가를 가다니 3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다. 시간이 참 빠르구나. 아들아, 행복하게 살 거라. 아내를 너의 몸처럼 사랑하고 아이에게는 옳은 말로 키우지 말고 너의 행동으로 보여주거라. 그래야 웃으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아버지의 유일한 소원이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흐느끼는 소리가 빈 서재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마음을 가다듬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99년 2월 14일. 요즘 가슴이 자주 아프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아프고 계단 오를 때도 아프고 밤에 누워있을 때도 아프다. 그래도 병원은 안 간다. 결과가 뭔지 뻔하니까. 내 어머니는 자꾸 가보라고 하지만 괜찮아.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하고 얼버무렸었다.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어제 며느리와 집에 놀러 왔을 때 며느라기가 배가 많이 불러왔더구나. 8개월 됐다고? 너는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아버지, 곧 손자 볼 수 있으세요. 아들이래요, 아들. 그 말 듣고 정말 기뻤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었다. 손자를 못 볼 것 같아서 말이다. 아들아,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하다. 내 아이의 할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해서. 손주 얼굴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안아보고 싶었는데, 할아버지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하지만 약속할게. 하늘에서라도 지켜볼 거야. 내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첫걸음 떼는 모습도 볼 거고, 학교 가는 모습도, 내가 좋은 아버지 되는 모습도 볼 거야. 그리고 자랑스러워 할 거야. 저게 내 아들이다. 저게 내 손자다라고.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보셨어요? 잘 컸어요. 이제 30살이에요. 결혼도 했어요. 보고 계시죠? 마지막 몇 장밖에 안 남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 순간이 끝나면 아버지와의 대화도 끝나는 거니까. 하지만 넘겼습니다. 1999년 2월 28일. 일요일 밤 11시다. 오늘이 마지막 편지글이 될 것 같구나. 가슴이 너무 아프고 글씨 쓰기도 힘들고 손이 떨려서 펜을 잡기도 어렵다. 아들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든 그건 상관없다. 엄한 아버지로 기억되든 무뚝뚝한 아버지로 기억되든 심지어 나쁜 아버지로 기억되든
다 괜찮다. 그저 하나만 기억해주면 좋겠다. 단 하나만. 아버지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말이다. 표현은 서툴렀어. 그러나 마음은 진실이었고 항상 너를 생각했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안아주지는 못했지만 지켜보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었다는 것. 살면서 힘들 때가 있을 거야. 그럴 때 이 편지를 읽어줘. 그리고 기억해줘. 너를 사랑했던 아버지가 있었다는 걸 말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너의 곁에 있다는 걸 기억하거라. 그것만으로도 넌 충분히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상 무엇도 너를 쉽게 무너뜨릴 수 없을 거야. 사랑한다, 아들아. 세상 누구보다 무엇보다 사랑한다. 1999년 2월 28일 밤. 아버지의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나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30년 동안 못했던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 찾던 것이 바로 이거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존재였다는 증거를 본 것이다. 그것이 이 낡은 노트 안에 있었습니다. 그날 아들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야? 그래, 잘 있어? 오늘 아빠가 할아버지에게 받은 편지가 있어서 그래. 목이 메어서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다, 그냥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러세요? 저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사진으로만 봤던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를 너는 모르겠지만 사랑이 많으시고 좋은 분이셨어. 표현은 서툴렀지만 마음만큼은 진실한 분이셨어. 그 순간 깨달아진 게 있었습니다. 나도 아버지를 닮아 표현이 서툴고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항상 바쁘다고 핑계했고 일이 많다고 나중에 다음에 하면서 말이다. 아버지와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다음 날 회사의 점심시간에 아들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갑자기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서서 처음으로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말하고 싶었어. 평생 못했는데 이제라도 하고 싶었어.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요. 아빠를 사랑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렇게 30년 만에 배운 교훈은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집 정리는 계속됐습니다. 거실도 정리하고 안방도 정리하고 부엌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서재는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노트를 가슴에 다시 안고 기쁨의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세상 누구보다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빠가 너가 보고 싶구나. 요즘 어떠니? 잘 지내고 있어? 이런 아버지를 보고 처음엔 아들도 어색해했지만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럽습니다. 저도요, 아빠. 저도 보고 싶어요. 최근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의 아들. 우리 집안의 4대째가 태어난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노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첫 장에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쓰는 첫 편지란다. 할아버지에게도 할아버지가 계셨고 그 할아버지가 남긴 사랑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단다. 내 손자야. 이제 그 사랑을 내게 전할 차례로구나. 사랑한다.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부모님께 못다한 말은 없으세요? 30년을 기다리지 마시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 전화기를 들어서 문자라도 보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저도 이 세 마디에 배웠습니다. 30년이 지나고서야 받은 사랑한다는 이 말이 얼마나 가슴을 뜨겁게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늦은 것인지. 30년 전 아버지는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선물은 30년 후에 도착했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더군요.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도 진심 어린 마음이었다면 언젠가는 꼭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대를 이어 흘러갈 거예요. 그런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늘에서도 들리시겠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